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재석 씨 광고하는 불스원샷. 나 엔진 오일도 갈았는데 꼭 넣어야 돼? 하는 일이 완전 달라요. 엔진 때 빼는 건 불스 원샷이에요. 아이 그럼 진작에 그렇게 광고하지. 불스원샷 꼭 좀 넣어주세요. 불스원샷. 그에겐 홍삼이 그중에 애기 진류에다. 가당치 않네. 홍삼의 환희 우선이. 홍삼은 애기요. 환희요. 환이라니까. 그만해 이제. 아이고 의미 없다. 좋으면 둘 다 드셔. 세상에 없던 액과 환의 이중제형. 액 위에 환을 올린 홍삼 위에 홍삼. 발효 홍삼 원기진액. 너희들의 홍삼을 알아?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틀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욱을 다스리는 방법. 도시에서만 카드 쓰냐? 왜 농조 카드는 없어? 욱하지 마시라고 콕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콕, 콕, 콕. 농촌만 콕 찍어 할인. NH농협 콕카드. NH농협카드.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당신의 자산관리 코치는? 반대는 한프! 딱 맞춰주니까. 평생 든든하니까. 주식 투자도 한프! 원칙을 지키니까. 한프를 만나면 수익률이? 자산관리는 역시 한국투자.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할 대령급 남북 군사 실무 접촉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해지구 남측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남북 간 대령급의 만남은 2011년 2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다룬 회담 이후 7년여 만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오늘 조석재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조 본부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무차별적 무역 공세를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장벽과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응수하겠다고 또다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엔 미국과 유럽연합도 정면 충돌하는 등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확전하는 양상입니다. 전국 공항의 실내 흡연실이 단계적으로 폐쇄되고 야외 흡연실도 여행객 동선에서 먼 곳으로 이전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14개 공항의 흡연실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땡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맛비는 밤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뒤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9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남북 군 당국이 장성급 회담에 이어 6.25 전쟁 68주년인 오늘 대령급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동해와 서해지구의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서해지구 우리 측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열리는 남북 군사 실무 접촉에서는 군통신선 복구 문제가 집중 논의됩니다.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입니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육군 대령인 조용근 북한정책과장과 통신 전문가를 포함한 유관부처 실무 담당관이,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 대좌 등 관련 실무급 인원이 참석합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함께 차단됐다가 올해 1월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 통화만 가능한 상태로 팩스 등을 주고받기 위해선 광 케이블을 복구해야 합니다. 동해지구 통신선은 2010년 11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실돼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해상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 무선 통신망으로 교신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령급 남북 군사 당국자 간 만남은
2011년 2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다룬 회담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북미가 모두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후속 고위급 협상이 언제 열리느냐는 건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주한 미군 측으로부터 운송용 상자를 넘겨받으면서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은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09 안팎의 유해는 이번 주 안에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유해 송환의 성의를 보이는 것처럼 한미 양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관련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던 해병대 연합훈련 K맵 훈련도 무기한 연기키로 한 겁니다. 이처럼 북미가 각각 6.12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후속 고위급 회담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속 회담에 대한 기대를 계속 나타내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각에선 유해 송환을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하면서 회담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뭐 좀 극적으로 방북을 한다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이제 미군 수송기에 실어서 지난번에 억류된 그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는 리용호 외무상이 점쳐지지만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수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6.25 전쟁 68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밝혔습니다.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란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관계자와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와 별도로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전국 218개 지역에서도 지자체 또는 6.25 참전 유공자회 등의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발견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기로 한 아버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지 8일 만인데요. 네, 여고생 추정 시신은 발견 당시 옷이 모두 벗겨지고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실종 상태였던 여고생 추정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해발 250m 높이의 매봉산 8부 능선쯤입니다. 여고생 실종 당일 숨진 용의자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3시간 가까이 머문 지점에서 산길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최초 발견은 경찰 최치견이 했습니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풀이 무성했는데 고의로 땅에 묻거나 나뭇가지로 가려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평소 여고생이 사용하던 립글로즈 1개만 발견됐을 뿐 다른 유류품과 범행 도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고생 추정 시신은 발견 당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습니다. 가족들도 내 딸인 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고생은 지난 16일 오후 1시 38분쯤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시 친구에게 아버지 친구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아버지 친구가 지목됐습니다.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한 점은 용의자가 바로 그 목매으로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서 상당 늦어졌지만 통신 수사와 CCTV 자료 등을 통해서 수색 범위를 점점 압축해서 경찰은 DNA 검사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범죄 피해 연관성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공범 여부 등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이렇게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용의자 사망으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실종 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는 숨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데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사건 실체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통신 자료, CCTV 또 감정 결과 등을 통해서 공범 여부가 있다면 공범 여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용의자가 사망한 터라 현장 감식과 부검을 통해 살인 등 연관성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시신에서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DNA 성분을 확인하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정밀 감식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여고생 휴대전화 신호와 용의자의 승용차 이동 경로 등 두 사람이 만나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일 부검과 감식을 통해 두 사람의 흔적이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면 수사에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종 당일 용의자가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도안면에서 2시간 30분가량 머문 뒤 이후의 이상한 행적들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네, 밤부터는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폭염 상황과 장마 전망을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특히 더웠던 것 같은데 나가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덥더라고요. 오늘도 덥다고요? 네, 어제는 정말 6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위의 기세가 참 대단했었습니다. 이 어제 경북 영덕에 같은 경우는 이 낮 기온이 무려 37도까지 오르면서 6월로는 지역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요. 이 서울도 32.1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이 강원 강릉의 경우는 어제 오전 9시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더위가 심했던 지난해보다도 일주일 정도 열대야가 빨리 찾아온 건데 그만큼 어제 더위가 좀 대단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많이 덥겠습니다. 이 여전히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 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 오늘도 서울의 예상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어제 32.1도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서도 수온주가 3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 어제만큼 덥거나 또 보다 더 더운 지역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워낙에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이 열사병이나 탈진 같은 이 온열 질환이 우려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오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이 가장 뜨거운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 밤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월인데 벌써부터 37도까지 올라가면 남은 7, 8월은 얼마나 더 더울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번 여름 더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상청에서 발표한 이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이 올여름은 예년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다음 달 그리고 1년 중 가장 덥다는 이 8월에도 이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었던 이 지난해 그리고 또 2000년대 이후에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됐던 2016년 같은 그런 더위는 없을 것이다. 뭐 기상청이 이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 다만 앞으로 이 7, 8월에 시작되는 더위는 좀 요즘 더위와는 좀 사뭇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뭐 생각을 좀 해보자면 요즘 더위는 이 습도가 높지가 않아서 이 뜨거운 햇볕만 좀 피하면 그래도 견딜만 했었는데 7, 8월 더위 그러니까 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습도가 올라가면서 후텁지근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장 오늘 날씨가 좀 유사한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어제보다 좀
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이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 끈적끈적한 찜통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마가 온다라고 해서 더위가 좀 식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부터가 이 본격적인 습한 더위가 시작이군요. 본격 장마가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자세한 장마 전망해 주시죠. 네, 오늘 밤부터 일단 더위를 식혀주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장마 전선이 제주도만 살짝 스치고 물러갔었는데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제대로 밀어 올리면서 이 중부지방까지 장마 전선이 한 번에 북상을 하게 됩니다. 예. 현재 장마 전선은 동중국해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데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좀 서서히 북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 내일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올해 첫 장맛비인데 예년과 비교하면 한 이틀 정도 늦게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자세한 장마 전망을 좀 살펴보면 26일 그러니까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27일과 28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장마 전선이 29일 그러니까 주 후반까지 길게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쯤이나 돼서야 이 남부지방은 장마가 일시적으로 좀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당장 일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의 장맛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한 2차례 정도 큰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뭐 거의 매일 장맛비가 내리다시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비가 오면 당장 더위 걱정은 더는데요. 일단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가 또 걱정이네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까지는 더위를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일부터는 이 비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장마철도 그렇고 뭐 최근 뭐 5월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최근에는 비가 한 번 왔다고 하면은 좀 물폭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올해 장마도 비슷한 경향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예상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이 내일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최고 200mm 그리고 제주도는 8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치 강수량이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이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9일까지 장마 전선이 계속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이번 주 내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비가 집중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이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에서 오후 사이에 시간당 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이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쪽의 이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히면서 이 비구름이 아주 좁게 발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특정 지역에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당분간 좀 단단한 우산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언제쯤 끝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장마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맘때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겠죠. 네, 뭐 이제 막 장마가 시작되긴 했지만 뭐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부터 계획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한 달 뒤에 비가 언제쯤 그칠 것이냐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사실상 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한반도의 기후가 상당히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2007년부터는 장마의 시작과 종료 예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좀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전해드리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마는 보통 한 32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서는 7월 23일에서 25일 정도면 장마가 끝이 났고 내륙보다 좀 남쪽에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7월 20일 정도에 장마가 종료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한 약 350mm 정도인데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에 한 약 350mm,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한 비가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7월 하순이면 장마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이 장마가 8월로 넘어간 경우가 역대 4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장마가 거의 뭐 끝이 난다. 뭐 7월 하순에는 장마가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마를 피해서 휴가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8월 초 정도가 좀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장마철을 피해서 굳이 휴가를 미리 세우셨다면 장마철을 피해서 뭐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최근 장마의 경향을 보면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장마철의 이 평균 강수 일수를 살펴보면 한 17일 정도로 이 날짜만 두고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계획을 굳이 취소는 하지 않되 한 5일 정도 앞에서 날씨 예보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더위 소식 짚어봤는데 집이나 사무실에 가면 에어컨부터 찾게 되는 날씨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문을 꼭 닫고 틀기 마련인데요. 네, 이럴 때 냉방병 걸리기 쉽습니다. 적절히 환기도 하면서 체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탓에 에어컨을 틀고 자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밤에 잠도 잘 안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에어컨 틀고 지내고 있어요. 당장은 시원하지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적응하지 못해 일명 냉방병에 걸리게 됩니다. 냉방병이 오면 두통이나 근육통 또는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심하면 설사 같은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줄여주는 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실내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또 필터 등을 자주 청소하는 등 에어컨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에어컨 냉각수가 오염되기 쉬워 공기를 통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수가 레지오넬라균에 오염이 되면 이게 에어컨 같은 이런 공기를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고령층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심할 경우에는 폐기능 부전이나 이런 각종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한두 시간마다 환기를 통해 습도를 유지시켜주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또 체온 유지를 위해 겉옷을 입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 동안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휴양지 78곳에서 여름 경찰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경찰관 등 980명이 여름 경찰서에 투입돼 피서지 범죄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게 됩니다. 최근 몰카 등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해 성범죄 전담팀도 운영해 피서지 성범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성범죄 신고 보상 제도를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가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흥 기자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훈장 추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고 또 전임 총리이셨기 때문에 그 공적을 기려서 정부로서 소홀함 없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훈장 추서 해드리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졌고요. 김 전 총리에겐 무궁화장이 수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일단 딱 규정이 국가원수를 지낸 분이나 동맹국의 국가원수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전 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김 전 총리에 대해 박정희와 함께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은 역사의 범죄자라며 독재 권력에 부역하며 역사 발전을 발목 잡은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생 한국 사회에 남기신 족적에 명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히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정부가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가 비판했습니다. 황 씨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져도 훈장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인들 간의 사적인 감정을 국가의 일에 붙이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며 김 전 총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 개점 휴업 상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원구성 협상이 이번 주 중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쌓인 상황.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협상에 들어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니 원구성은 뭐 아시겠지만 계속 저희가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원내 대표 선출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후 협상에 즉각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내부 사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부터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당내 갈등이 심화할 경우 협상 개시 방침을 밝힌 김 대행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실제로는 협상장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없이 재연절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이번 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최대 90일 동안 이어질 수사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이 성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찰 초동 수사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증거 확보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특검 성패의 관건은 강제 수사에 돌입한 후 유의미한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습니다. 앞서 박상용 특검보는 우선 경찰,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각각 2만 쪽과 3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며 27일 이후 수사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는 드루킹 등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혐의를 포착할 경우 부실 수사, 수사 축소 논란이 일었던 경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 공작 사건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과 불법 인사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은 수사 첫날 국민연금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어 속도면에서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김경수 전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수사 성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오늘 법원 노조 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조석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장을 불러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해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공항의 실내 흡연실이 단계적으로 폐쇄되고 야외 흡연실도 여행객 동선에서 먼 곳으로 이전됩니다. 항공업계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은 전국 14개 공항의 흡연실 개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공항은 보안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특성 때문에 다른 건물에 비해 실내 흡연실이 활발하게 운영됐지만 흡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흡연 인구 감소로 인해 개선이 추진됩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앞으로 금리 산정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이 소득을 누락하거나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받은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은행 지점에서 적발됐는데 고의적인 금리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애초 고의적인 조작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금감원은 부당한 금리 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고의나 시스템 문제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결과만 놓고서 보면은 본인들은 이게 시스템적이고 이제 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또 다른 또 증거가 또 입증 자료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더 적은 것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금감원이 적발 사례로 든 한 직장인은 연소득이 8,300만 원이지만 소득이 누락돼 0.5%의 가산금리 추가 산정으로 이자를 50만 원 더 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1차적으로 조사한 9개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자체 조사를 지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든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모레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만 원에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됩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의 한 교각 상판 이음쇠가 돌출해 차량 3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부울고속도로 기장 2터널 입구 만화교위 교각을 지나던 차량들의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타이어가 파손된 차량만 32대에 이르고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접촉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사고 지점 인근에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무더운 날씨에 상판과 상판을 잇는 이음쇠의 결합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의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이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100일 동안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강원 춘천과 경남 양산에서 각각 90여 명 규모의 폭력 조직을 검거하는 등 이 기간에 1,300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지역 4개 폭력 조직이 합친 통합 춘천 19파는 지난 6년여 동안 춘천 지역에서 유흥업소와 보도방,
사채업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며 세를 넓혔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1,6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경남 양산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또 다른 폭력 조직도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고 업소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경찰은 100일 집중 단속을 통해 이들을 비롯해 1,385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고 이 중 2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단속과 비교할 때 검거 인원 수는 같지만 구속자 수는 22% 늘었습니다. 검거 인원은 연령대별로 30대가 40%, 20대가 30%로 가장 많았는데 10대도 4.8%나 됐습니다. 전과별로는 전과 6범 이상이 73.6%로 가장 많았고 초범인 경우는 5.5%였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해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과 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범죄 수익 등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빼앗는 등의 이른바 생활 주변의 폭력배도 집중 단속해 2만 4천여 명을 붙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장벽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으로 응수하겠다며 또다시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멈춤 없이 확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무차별적 무역 공세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무역 장벽과 관세를 철폐하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부과하는 상호주의 그 이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무역은 공정해야 하며 더 이상 일방 통행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라는 미국의 거듭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연합 EU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다면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도 무역 전쟁을 후퇴 없이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But we're putting tariffs on $50 billion worth of technology and other things because we have to, because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수출보다 1,300억 달러 이상 많았다며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 절반 이상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6개월 내에 자신들의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송수경 특파원입니다. 미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 정책은 권한 남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연계해 고율 관세를 물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동맹은 물론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 적용하면서 세계를 우리에게 맞서는 쪽으로 결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적용에 앞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들어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관세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상원의원을 본 적이 없다며 공화당 내에서 반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의 58%가 미국의 무역 정책이 향후 6개월 내에 자신들의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가 자사 글로벌 CFO 카운슬 소속
CFO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조사자의 35%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직면한 최대의 외부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60%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40%는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감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해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수경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침략자로 규정하면서 재판 없이 추방해야 한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민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민주당을 겨냥해 이민법 개정에 저항하지 말라며 트윗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나 법원의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했다면서 불법 이민자의 적법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추방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이민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 미국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 영주권을 주는 메리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폐지를 보류하면서 자신의 이민 정책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자 최근에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압승해 이민법을 처리하라고 공화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했지만 이 정책이 중간 선거의 악재가 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이민법 개정에 협조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개헌 후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에 모두 승리하며 21세기 술탄에 등극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대통령 선거 개표가 90% 이상 진행된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53%를 득표했다고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최고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반을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42.68%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은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터키 인터넷에는 개표 조작 정황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이 독일과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16강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라며 독일전 필승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김종력 기자입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대표팀은 장대비와 뚝 떨어진 기온 속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독일전을 대비했습니다. 스웨덴과 멕시코에 졌지만 독일이 스웨덴에 승리하면서 16강 진출 희망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태극 전사들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이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정말 더 선수들이 독일은 어떻게든 이겨보자는 얘기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대는 지난 대회 챔피언이자 피파 랭킹 1위 독일.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참 앞서는 독일에 2골 차 이상 승리해야 16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전에 1%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저희가 혼자가 아닌 둘이서 또 둘이가 아닌 팀으로 붙는다면 정말로 해볼 수 있는 상대인 것 같고 멕시코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한 기성용은 독일전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신태영 감독의 고민이 늘었습니다.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에서 한 차례 더 훈련한 뒤 독일과의 경기가 벌어지는 카잔으로 이동합니다. 남은 길은 승리뿐입니다. 태극 전사들은 불가능은 없다며 마지막 독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합뉴스 TV 김종력입니다.
네, 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더위는 쉬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폭염경보로 강화된 일부 경북과 대구는 폭염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오늘도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 곳곳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마 전선은 강약을 반복하고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이남에 80에서 15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30에서 80, 강원 영동과 제주로는 10에서 5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계속해 자외선과 오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오존이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지방에서는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중서부와 영남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수치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한 주간 후텁지근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9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다! 에어컨은 빠른 배송이 전자랜드. 에어컨은 깔끔 설치 전자랜드. 에어컨은 모든 게 만족이 가자 전자랜드. 타이어 교체할 때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하이엔드 장비지. 최상의 서비스야. 아니, 이 모든 것의 균형. 균형의 프로, 타이어 프로. 타이어 교체할 땐 타이어 프로.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잘 모셨지? 네, 선생님.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만든 덕케이 예담 상조. 안녕 아성아. 응 안녕. 동생이야? 같이 놀래? 야 우리 친구거든? 키가 작은 우리 아이, 때가 되면 클까요? 키 클 수 있을 때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면역력,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NK세포 활성도로 몸속을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 이로운 NK세포 활성도를 숫자로. 면역력 검사는 NK뷰키트. 활기찬 하루를 위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엔 NK365. 불편하다. 아프다. 임플란트. 내가 알려드릴게. 3D 무인 시술로 미리 확인하는 디오나비. 덜 힘들게, 덜 아프게. 디오나비.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은 인생, 좋은 라이프. 지금 하이마트 만나면 여름 시원한 바람 좋아. 이 바람이 너에게 전해. 하이마트로 가요. 진달래 흐드러진 이 길을 따라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안식처,